어떻게 보면 뺏어 쓰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36%라는 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. 그 36%라는 이 그 비율이 사실은 서아시아, 그다음에 북아프리카, 이쪽 그 아프리카, 이 사하라 쪽의 이 그 굉장히 사막 국가들, 이런 국가들을 빼고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그 하천의 수질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. 자, 그렇다면 우리의 물 자원의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? 우리는 물 자원에 이제 그 물을 굉장히 말하자면 비율을 많이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3분의 2는 농업용수라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 60%가 약간 넘는데요. 그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는 이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이런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. 옛날에는 70% 정도 됐는데 지금은 60% 정도로 좀 낮아졌습니다. 네. 그리고 생활용수가 이제 근 30%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. 30%보다 약간 적죠. 그리고 그 나머지는 공업용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이외에 우리가 유지용수를 이용 그걸로 해서 따져가지고 유지용수 비율이 22%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따지진 않고요. 국제적으로는 농업용수, 생활용수, 공업용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따지고 있습니다. 이 아시아 국가들은 대개는 농업용수 비율이 70% 정도 되고요. 전 세계적으로도 농업용수 비율이 약 7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거의 같다고 할 수는 있죠.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가 물이 그렇게 풍족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부족한 상황인데 일단 물 부족 문제를 초래하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? 이제 물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 예. 말씀하시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물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은, 결국은. 과다 이용이 있을 거고요. 이제 자원이 워낙 부족한, 그러니까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산업 기반인 농업이 이 벼농사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워낙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. 네. 또 이제 우리 산업이 이제 지금은 차차 공업용수가 지금 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만 산업이 또 많은 물을 사용을 했고 네. 또 우리 이 도시 패턴이 도시 구조가 이 대도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많은 물이 소요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 부족을 좀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정부도 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떤 예. 노력을 하고 있죠? 지금 이제 우리 연구도 하고 있고요. 네. 또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연구 사업 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으면 합니다. 네. 저희는 이제 기술 개발로서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게 바로 이제 그런 기술 개발로 물 부족을 극복하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또 언제 가용한지를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지금 정확하게 계측을 하고 예측을 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. 또 그렇게 예측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목적 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. 네. 또 이런 우리가 상수도관에서 많은 물이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누수를 줄이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는
우리가 이 누수가 자동으로 감지되는 이런 그 관을 만들었습니다. 네. 그런 관을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그 대전에도 이 시공을 했고요. 또 그 파주에도 시공을 했고요. 그래서 지금 실제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해저 케이블을 이렇게 설치를 할 때 거기에다가 선을 가느다란 이 구리선을 갖다 같이 넣어가지고 그게 해저 그 케이블이 만일에 어디서 절단이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선도 같이 절단이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TDR이라는 이런 그 전파를 발생하는 장치를 써가지고 우리가 그 위치를 찾아내고 있습니다. 네.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관에다가 그런 선을 감아가지고 우리가 이 수도관을 만들어서 이 누수가 어디 생긴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약간의 이 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파손이 있을 수가 있죠.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감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찾아내고 또 미리 물이 새기 전에 교체하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죠. 그런 거라든가 또 지금 이 농업용수가 주로 많이 부족한데요. 농업용수가 부족한 그 주변에는 사실은 하수 처리장이 많이 있습니다. 물론 생활용수 하수 처리장이죠. 그럼 그 생활용수 하수 처리장에서는 실제로 많은 물이 그 하수 처리된 결과로서 나오거든요. 그럼 그 물을 우리가 안전하게 소독을 하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더 처리를 해가지고 그 물이 부족한데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9개 하수 처리장에서 지금 실제로 지금 시공도 하고 일부에서는 지금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Sometimes I feel so happy. Sometimes I feel so sad. Sometimes I feel so happy. But mostly you just make me mad. 수자원 관리의 그 특징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우리나라 이제 수자원 관리의 특징은 우선 그 농업용수를 얘기를 하면은요. 우리나라 그 농업용수는 이 중소하천에서 이 지표수 위주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은 공급 능력이 그렇게 충분치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흉년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. 그 이유는 물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지하수로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그 물의 3분의 2를 사용하는 농업용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이런 연계 체제를 가지고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